안녕하세요, 보트이스타입니다. 오늘은 플러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낚시를 하고 입항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배를 끌어올린 다음에 엔진을 내려놓고 배를 정리하고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배를 끌어올린 다음 바로 플러싱을 먼저 합니다. 배에 달아놓고. 그 이유는 그때가 가장 염분기가 희석되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거고요.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엔진을 딱 끌어보면은 엔진 주변에 뚜껑 위에 염분기가 싹 쌓이는 거, 수분이 날아가면서 금방 염분기가 쌓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플러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엔진을 보시면은요, 야마 15마력입니다. 제가 이제 직접 테스트하는 엔진이고, 지금 밑에로 쭉 보시면은 프로펠러, 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이렇게 육각나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위, 바로 요 자리, 이 자리에 임펠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플러싱을 하실 때 요 라인까지만, 그러니까 물이 빨아 들어갈 수 있는 요 라인까지만 물을 잠가 놓으시면은요, 플러싱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임펠러가 들어있는 요 자리 윗선 라인까지 물에 잠겨줘야 플러싱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플러싱 백을 개발을 했고요. 요거는 예전 모델과 달리 높이가 5cm 정도 더 커졌고, 그 다음에 밑부분에 물을 뺄 수 있는 배수구를 만들었습니다. 5cm를 높인 이유는요, 30마력까지 장착이 가능하게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거보다는 5cm 더 크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플러싱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방을 집어넣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끈이 있습니다. 저는 요거까지 같이 동봉해서 드리는데요. 끈 라인을 두 개를 잡고 통과, 그 다음에 한쪽 측면에 와서 결합을 시킵니다. 자, 높게 최대한 끝까지 올려줄 수 있도록 당겨서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물을 담으면은 요게 슬슬슬슬 이렇게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나온 다음 나머지 끈을 앞에 손잡이 있는 부분에다가 가볍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묶으시면은요, 앞에가 좁아져요. 그래서 최대한 물의 양이 적게 담아서도 플러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거보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센치가 5cm가 더 높아졌고, 그리고 내부 공간이 커진 이유는 30마력까지 플러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양은 대략 25리터 그 정도는 들어가야지만 원활하게 플러싱이 됩니다. 이 부분, 아까 전에 다시 끈 묶은 부분은요, 확실하게 결박을 해서 뒤로 안 밀려가도록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정도에서는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20리터짜리 물이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20리터를 넣게 되면은 태비케이션 바로 위까지 이렇게 물이 찼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임펠러가 물을 끌어올리는데 힘이 들 거고, 요 라인에 볼트가 박혀 있는데 요 윗선, 요 부분에 임펠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잠가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물입니다. 캐비케이션 위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펠러 있는 라인까지 물을 채워주려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좀 더 올라와야 됩니다. 넉넉하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통을 보시면은 전체에서 요만큼을 더 넣었어요. 근데 이 나머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플러싱을 하다 보면은 드레인 돼서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계속 줄겠죠? 그걸 보충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 잠깐만 두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기아가 중립인지 확인, 꼭 기아가 전진에 가 있으면 안 되고요. 기아는 무조건 중립인지 확인하시고 로프를 당기셔야 됩니다.
자, 시동이 걸렸고요. RPM을 올리지 마시고 오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기가 많이 나는 거고요. 실제로 주행할 때는 이 정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플러싱을 하고 있는데요. 엔진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5분에서 10분 이상 그 정도를 플러싱 하는 거를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프로펠러 있는 쪽에서 지금 요 하단부 밑에 쪽에서 연기가 나오는 거 뭐냐면은 프로펠러 끝부분이 자동차로 하면 배기관이에요. 그쪽에서 지금 연기가 나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냉각수는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 물이 다 지금 소진되기 때문에 너무 좀 없다 싶으시면은 다시 물을 보충해 주면서 플러싱을 해 주시는 거예요. 육지에 올라오셔가지고 플러싱을 하는 동안에 이 라인, 그러니까 연료관 라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올라오시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커넥터를 뽑으시고요. 자연적으로 꺼질 때까지 플러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엔진이 서서히 조금 있다가 꺼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꺼졌으면은 플러싱 끝났겠네? 그런데 낚시라는 게 오늘 갔다가도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석 달 후에 낚시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엔진 카부레터 쪽에 연료가 남아 있는데 그 연료가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서 보관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엔진 시동 거실 때 굉장히 편안해지죠. 깨끗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플러싱해서 해보다 보면은요, 시동이 꺼졌다고 해서 카부레터에 잔류가 남아있지 않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 기화됐던 것뿐 1차분이 그게 터져서 지금 이렇게 시동이 걸린 거고요. 끝난 다음에 한 1, 2분 있다가 다시 한번 또 당기면은 또 시동이 걸립니다. 플러싱을 하면서 엔진을 보관하시려고 한다면은 시동이 안 걸릴 때까지 로프를 당겨서 꼭 잔류를 다 태워주심이 핵심입니다. 자, 상당히 물이 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잔류만 가지고도 한참 동안 플러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 호스를 꽂아놓고서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엔진 소리가 점점 이상해지죠? 자, 꺼지려고 합니다. 자, 꺼졌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플러싱도 끝났고 카부레터에 있는 모든 잔류도 태웠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한 1, 2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그대로 이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걸리나 안 걸리나. 네, 1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시동을 걸 텐데요. 시동을 걸 때는 엔진 처음 상태 이쪽으로 와 보시면 아까 전에 그냥 자연적으로 시동이 꺼졌었는데 그렇게 해서 시동을 걸지 마시고요. 다시 처음부터 건다는 느낌으로 초크를 빼고 RPM을 조금 끌어올려 주신 다음, 자, 3번만 먼저 당길게요. 로프를. 자, 걸리죠? 그럼 다시 초크를 밀어놓고 그 다음에 RPM을 살짝 낮추면 이렇게 꺼집니다. 또 1분 있다가 또 당겨 보세요. 그러면 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때까지 해주시는 게 엔진을 장기간 보관하시는 방법입니다. 도중에 다 됐으니 플러싱해서 엔진 시동 꺼졌으니까 끝이지, 이게 아니라 몇 번 반복해서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또 1분이 지났습니다. 아까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초크를 잡아당기시고 악셀 레버를 살짝 끌어올리신 다음, 자, 로프를 당겨 보겠습니다. 또 걸리죠? 초크 밀어놓고 다시 RPM 살짝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시면서 끝날 때 끝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장기간 보관하실 때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 물을 이제 버려야 되는데 예전에는 요 클립을 빼서 툭 떨어지게 했어요. 뭐 그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고요. 너무 무겁고 힘들면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예, 마개가 있습니다. 요 마개를 풀면 바로 요 안에 있던 물들이 쭉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이 빠지고 있는 동안에 앞쪽에 걸려 있던 끈을 제거를 하시고요. 클립을 제거를 한 다음 가방을 빼서 마개를 잠그시고요. 끈을 함께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빵꾸가 났다 그러면 저희 보트 때울 때 쓰는 본드하고 원단하고 붙여서 마르신 다음에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